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TV입니다. 금일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은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일 건데요. 테슬라는 그러하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론 머스크는 미안하다라는 소리까지 하고 있는데 4분기 실적 발표 충격에 대비할 때인 것도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연초 마지막 매수 찬스를 주고 있는 것도 같은데요. 이 점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인사이트가 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테슬라는 금일 하락했지만 미국 장은 계속 힘을 내고 있어요. 오늘 나스닥이 0.91%나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본 상승 궤도에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자, 이러면서 S&P 500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소폭 상승을 하고 유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은이라든지 금값이라든지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솟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상황을 보면 안 올라가는 자산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그리고 원자재 등에 어느 정도 분배를 해서요.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나가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가 상승에는 달러 인덱스도 한몫을 했어요. 물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워낙 미국보다도 통화량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가 좀 낮아졌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전반적으로 떨어졌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2022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미국도 돈을 많이 풀어 제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트럼프발 관세 영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느낌이고요. 자,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자, 원래 연초에 나스닥보다 다우존스가 강했었어요. 자, 하지만 나스닥도 본 궤도에 오르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연초 나스닥이 이렇게 급락하자 이때 트럼프발 관세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보여주었죠. 아무래도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미국 증시의 힘은 강한 것 같습니다. 나스닥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최근 주가가 약했던 마이크로소프트도 금일 2%대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대체할 AI 칩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반도체 위주의 장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주식들이 좋았는데요. GPU에서 메모리 반도체로 좀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죠. 현재 누구는 마이크론 모먼트라는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HBM을 생산하고 있는 독과점 기업이 3개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있는데요. 일단 시스템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로 좀 넘어온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이 아무래도 피지컬 AI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아직도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엔비디아 역시 엔비디아 모먼트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거나 횡보하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에 횡보디아라고도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전철을 지금 테슬라가 밟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금 전에 FOMC 회의도 있죠. 1월 28일 FOMC 회의 때는 97.2% 확률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금리가 3에서 3.25%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이 금리 부분에서 있어선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특히 5월 달에 연준 의장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더 비둘기파적인 인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흐름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올해 연초 우주 개발이라든지 방위산업 그리고 원자재 관련된 주식들이 힘을 내면서 중소형주들이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제는 빅테크 기업마저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S&P 500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작년 연말 거의 500불대 가까이 최고가를 찍고 어느 정도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오늘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할 때 1%대 하락을 보여주면서 431불 정도에 마감을 했어요.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느 정도 우려감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른 소소한 악재들도 오늘 주가 하락을 좀 부추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다 상승을 보여줄 때 하락을 했다라는 건 뭔가 다른 이유도 있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첫 번째로는 테슬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가 텍사스 공장이 임시 폐쇄가 되었어요. 텍사스 지역에도 폭설과 겨울 폭풍이 다가왔습니다. 뭐 작년에도 그랬고 텍사스가 더운 사막 지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북극권에 있던 차가운 공기층들이 미국 남부까지도 내려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눈으로 뒤덮인 기가 텍사스 공장 전경을 만나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 오스틴 지역 주변에 도로 사정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블랙 아이스로 덮여 있는 오스틴 지역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차가 한 대도 안 다니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죠. 도로 사정이 좋지 않으면 근로자들이 출퇴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내일부터 생산과 건설 모두 재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기가 텍사스 공장 즉 오스틴 공장이 중요한 이유가 이곳에서 사이버 캡도 만들어지고 옵티머스도 이 공장부터 배치가 될 예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테슬라는 일단 캘리포니아 지역 플리먼트 공장에서 옵티머스를 훈련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기가 텍사스에 배치하기 위해서 이 기가 텍사스 공장에서 옵티머스 훈련을 시작할 것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만약 옵티머스 수백 대가 이 기가 텍사스 공장에서 일을 하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굉장히 단번에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소소한 악재가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 격언에 진반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진 크레이머와 반대로 하면 꿀잼이다, 꿀수익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이랬던 진 크레이머가 왜 하필 테슬라 실적 발표 전에 테슬라와 관련된 너무나도 좋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테슬라는 단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실적 발표 때 뭐 어닝콜이 되겠죠. 새로운 이미지를 정의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봇 회사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실적 발표 순간부터 주가는 하늘 높이 치솟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고 하니까 더욱더 우려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정말 이분의 얘기대로 주가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어닝콜이 아니라 일론의 현인콜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일론의 한마디 한마디에 의해서 주가가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이번 4분기 어닝콜 때 사이버캡과 옵티머스에 관련된 청사진을 발표할 것인데요. 최근 생각보다 이 로보택시 확산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 세간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신을 거두어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테크 전문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도 이번 어닝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로보택시의 확산 속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 테슬라는 공식적으로 이 오스틴 지역 로보택시에서 안전운전자 안전모니터 요원을 제거했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실제로 안전운전자가 없는 테슬라를 탔던 승객이 이렇게 핸들을 만지려고 하자 테슬라 모델 Y 로보택시가 핸들을 만지지 말라고 화면에 표시를 해주기도 했었죠. 그만큼 자율주행에 자신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자, 어쨌든 이러한 안전 모니터 요원이 없는 테슬라 로보택시가 얼마나 빠르게 즉 1년 안에 얼마나 빠르게 확산될지 그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어닝콜을 앞두고 새로운 레포트를 발표한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미래에는 자율주행과 로봇공학 사업을 중심으로 한 AI 혁신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년 안에 시가총액 2조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보다 주가가 30%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500불대 후반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 올해 말까지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라고 하면 3조 달러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해요. 3조 달러면 테슬라 시총이 지금 1.5조 달러이기 때문에 2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800불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래도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은 테슬라가 지난해 11월 6일에 있었던 주총 때 얘기했던 올해 청사진을 얼마나 제때 달성할 수 있느냐 그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적힌 것처럼 다음 달부터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FSD 승인이 되면서 FSD 채택이 올라가고요. 세미트럭과 사이버캡도 3월달과 4월달에 제대로 양산이 되어서 판매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올해 주가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이 되면 사이버캡을 비롯한 테슬라의 로보택시 플릿 규모가 최소한 수만 대를 넘어서는 그런 확장세를 보여주면 주가가 괜찮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옵티머스가 되겠는데요. 테슬라의 경제장 중에 한 명이죠. 피겨 AI에서 새로운 헬릭스 제로2라는 로봇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영상이었어요. 식세기에 문을 열고
지금 그릇을 찬장에 정돈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물론 이렇게 정리정돈도 잘해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정리정돈된 모습이 나오죠. 뒷부분에 보면 충격적인 모습들이 나옵니다. 식세기에 이제 세제를 넣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세제가 있어요. 세제를 꺼내고 이 문을 닫는데 엉덩이로 튕기면서 문을 닫습니다. 굉장히 인간처럼 행동을 하죠. 충격적인 모습이었고요. 자, 마지막에 이 식세기에 문을 닫는데 이것도 멋집니다. 발로 올려서 손으로 닫아요. 어떻게 이렇게 인간처럼 잘 하는지 대단합니다. 테슬라도 이러한 가정에서도 쓰일 수 있는 옵티머스 로봇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경쟁자가 이렇게 우수한 로봇을 발표를 하게 되면 테슬라 역시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빠르게 개발을 완료시키려고 하겠죠. 어쨌든 테슬라는 먼저 일반 고객, 개인 고객보다는 공장과 일터에서 쓰일 수 있는 로봇 개발에 더 열중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차이점, 경쟁자들이 따라갈 수 없는 점이 바로 대량 양산 능력과 그에 따른 규모의 경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올해 연말부터 이 차세대 버전 3 옵티머스가 양산을 시작할 예정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는 테슬라 공장 자체적으로 쓰기 위한 그런 양산이라고 볼 수 있겠고, 대량 양산은 내년 말부터나 될 거예요. 어쨌든 조만간 테슬라도 올해 연초에 방금 보셨던 피규어에 버금가거나 아니면 이를 뛰어넘는 로봇 영상을 공개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테슬라가 올해 보여줄 것은 많지만요. 그 전에 주가가 좀 약할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X에 I'm sorry라는 밈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4분기 실적에 대한 힌트를 준 것일까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숫자적으로는 이번 실적에서 별로 볼 게 없습니다. 이번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4분기부터,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부터 보조금이 없어졌죠. 미국 내. 따져보면 가장 비싸게 차를 팔아왔던 시장이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장에서 판매량이 20% 가까이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산소 크레딧도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없어졌고요. 최근 테슬라 실적에는 비트코인의 실시간 가치가 반영이 되고 있죠.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EPS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4분기에 로보택시 플릿 규모를 240대까지 늘렸다라고 했죠. 최근에 안전 모니터 요원 인건비도 굉장히 생명수단까지 있기 때문에 작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말씀드렸죠. 240대까지 로보택시 플릿 규모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못해도 200명 이상의 안전 모니터 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역시나 중요한 건 일론의 현 인콜, 바로 오닝콜에서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인 아이브스가 얘기한 것처럼 올해는 로보택시의 해예요. 그러니까 이 로보택시가 얼마나 빠르게 확대 보급이 될 것이냐, 이것과 관련된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사이버캡의 예상 생산 일정, 이것도 4월부터 예정대로 생산을 하겠다, 아니면 그것보다도 더 좋은 호재성 발언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안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잘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테슬라의 장기적인 가치는 변한 게 없어요. 로보택시와 이 옵티머스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고, 이 시장의 최대 강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론바론 회장님도 테슬라가 지금보다 22배 올라갈 수 있다, 일론 머스크 역시 10년 안에 테슬라 주가 6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현재 주가가 빌빌거리고 있지만 올해 시초가인 457불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500불 이상에서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주식들이 달리고 있지만 테슬라가 못 달린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다 그 시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도 챗GPT 모먼이 나오기 전에는 횡보디아였습니다. 테슬라 역시 로보택시와 옵티머스가 뭔가 제대로 된 실적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주가가 좀 횡보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앞으로 한 1, 2년 안이 이런 역사를 바꿀 주식에 올라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명심하시면서 잘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